정말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극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이니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구례 피아골에 있는 연곡사에 왔습니다. 그 연곡사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부도, 우리가 보통 승탑이라고도 하는 그 부도비가 있는데요. 동승탑과 그 북승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서 그걸 좀 안내해 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연곡사는 이 피아골이라고 하는 이제 동네에 있는데요. 피아골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그 피가 내를 이루어서 이제 피아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요 동네 이름이 직전 마을이에요. 직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피직자에다가 밭전자를 써서 예전에 그 피를 농사를 져서 그것으로 연명을 했던 그런 마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피밭이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피아골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사찰 중에서 가장 완벽한 승탑, 여러분이 보고 계신 동승탑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보통 탑 그러면 이제 승탑이나 부도 같은 얘기지만, 그 승탑 같은 경우들은 보통 일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보통 많은 이제 부도 탑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연곡사 같은 경우들은 연곡사 대웅전 뒤에 이 승탑이 있어요. 그 승탑이 조선 이전에는 그 오래된 스님들이 이 사찰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대부분 대웅전 뒤쪽에다가 이 승탑들을 이제 비치를 해놓고 이렇게 모셔두고 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어떤 생과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약간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또 약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도비들이 대부분 일주문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찰을 갔을 때 일주문 전에 부도비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부터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찰 깊숙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승탑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이전에 이제 만들어진 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탑이 처음으로, 이 부도탑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기들이 상업시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이 탑은 아마 그 시대에 만들어진 탑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신라시대 때의 탑들이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이루고 있듯이 이 부도비도 굉장히 아름답게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탑답게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받침돌이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3단으로 된 받침돌, 그 아래 받침돌에는 용들이 있고요. 또 위에는 사자들이 이제 새겨져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가운데 받침돌에는 팔부중상, 팔부신상이라고도 하죠. 그 팔부신상이 있고요. 윗받침돌에는 악년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복년과 악년이 있는데, 복년은 밑으로 쳐져 있는 연꽃을 얘기를 하고, 악년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연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악년 연꽃 위에 새 모양의 조각품들이 이제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릉빈가라고 합니다. 가릉빈가는
그 인조새, 그러니까 인간의 새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몸돌에 보면 몸돌은 이제 보통 사천왕들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가릉비가나 팔부신상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각수법이 약간 부조 형태이지만 좀 약간 평이하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석조 조각물 중에서 굉장히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요 밑에 보면 가릉비가 옆에 기둥들이 구멍이 뚫어져 있는 형태로 환조 형태로 여기 조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고도의 기술이 아니면 사실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천왕사, 평양에 만들어진 사천왕상 그 위를 보면 정말 아름답죠. 얼마만큼 섬세하게 만들어 놨냐면 밑에 석가래가 있고 그 위에 부연까지도 설명이 되어 있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기와골에 대한 표현들, 또 기와의 숫기와와 암기와의 막새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는 굉장히 정교한 형태의 어떻게 돌을 이렇게까지 조각이 가능한가 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로 지금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예, 안타까운 것은 저 위에 있는 저 가릉비가의 목들이 전부 다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 가릉비가의 왜 목만 다 날아갔을까? 다른 부분들이 망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굳이 저 가릉비가의 목만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사시는 이제 그 주민들에 의하면 전쟁 때 사실 저것이 이제 그 사격의 표적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다 대고 총을 쏴서 저걸 누가 맞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가릉비가의 목만 날아간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탑이 굉장히 완성되어 있는 형태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부도비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부도 탑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연곡사의 동승탑과 그 다음에 곡성에 있는 태안사 해철국사 탑이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쌍봉사 철감국사 탑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런 탑들은 조금씩의 어떤 손상들이 이 탑보다는 좀 많아서 완성도 면에서 또 보존 형태의 면에서는 단연코 이 연곡사의 동승탑이 어떤 최고의 어떤 작품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탑입니다. 예.